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촌의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중대한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 산업안전 등 2024년에 바뀌게 되는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산업안전에 초점을 좀 맞춰서 바뀌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 13가지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안전보건 조종자 자격 확대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조종자를 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산업안전 분야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조종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 조종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예고 중으로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확대 관련입니다. 응급상황 초동대처에 필수적인 CPR, 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 자동심장 충격기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치 등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한도가 현행 구입 임대비 20%에서 4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 방식이 현실에 맞게 개편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이 되는데 다만 공사 종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위험물질 제조 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합리화 관련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건설 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관련입니다.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법에 따라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여기에는 공사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공사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즉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보건 교육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 3개월에서 전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로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셋째,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후에 일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넷째로 탑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되었습니다. 예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정기 안전교육 이수 시에 그 시간만큼 채용 시 정기 교육시간이 감면되었고요.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 즉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이 해당될 텐데요. 채용 시, 정기, 작업 내용 변경 시 특별교육시간의 2분의 1이 감면되었습니다. 다섯째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부로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비계기둥 설치 기준 합리화 관련 내용입니다. 공장 내부 고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비계기둥 간격 기준 준수에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즉,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1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건설공사 주요 시공 방법 변경 시 구조 검토 의무와 관련 내용입니다.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 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붕괴 사고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 제52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데크 플레이트 등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개정 관련 내용입니다. 대형 붕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안전기준이 없었던 데크 플레이트, 강제 간판, 보호 형식 동바리 등이 해당이 되겠죠. 이 데크 플레이트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건설 현장에 기술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서 준수하기 곤란했던 안전기준은 현실에 맞게 현행화하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목재 및 비계형 강강으로 만든 동바리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이 삭제가 되었고, CPB 등 초고층 콘크리트 타설에 활용 중인 타설 장비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었고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자재별 세부 강도 기준은 한국 산업표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9조, 제332조, 제335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관련입니다.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해서 기존에는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모래, 흙, 연암, 경암 등 지방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설계 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 도서상의 기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국가 설계 기준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 기준을 의미합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 제339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마련 관련 내용입니다. 그간 시공순위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를 평가해서 공공발주공사 입찰이나 낙찰자 선정 시에 가점을 부여해 왔는데요.
이는 1,000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한 중소건설업체 약 19,000개사 정도가 됐는데요. 이 중소건설업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정한 입찰, 낙찰, 갑정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11번째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위험 조사 시기 및 조사 대상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위험 조사 사유 발생 시에 조사 시기를 지체 없이 해서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유해이온 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련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예고 중에 있어서 2024년 공표 시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2번째로 고소작업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준 마련 관련 내용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발생하는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 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 개수, 설치 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별표 7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고소작업대 이동제한 기준이 적용되었고 2023년 12월 2일부터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적용 관련입니다.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리프트 중에 그동안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안전검사 기준도 강화가 되었는데요. 살펴보면 기존의 운행거리 10m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 방지 장치를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했고요.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 즉 충격 완화 장치, 로프 이완 감지 장치, 낙하 방지 장치 등은 모두 설치해야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안전검사 고시 별표 3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24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정 시행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중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